오늘 영상은 이 문구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시대의 전쟁을 정의한 항공모함과 전투기는 소프트웨어의 액세서리가 될 것이다. 곧 한국에도 번역본이 출간될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에 져서 기술공화국에서 인용한 문장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정말 모든 것을 꿰뚫는 문장이 아닐까 하는데요. 팔란티어,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를 포함해 이런 AI 기업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문장이 깊게 와닿으실 겁니다.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고급 붓, 페인트, 파스텔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 그림을 완성시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 구상할 수 있는 능력, 즉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어지럽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장기화될 수도 있고요. 금방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무력 충돌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 아이언돔이 주목을 받았죠.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해서 격추시키는 방어 시스템인데 이번에 이란 측에서 발사된 미사일 중 80% 정도를 격추했고 나머지 20발에서 40발 정도는 방어막을 뚫고 들어와 건물 피해와 인명 피해를 입혔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이언돔은 단거리 로켓에 대해서 90%의 방어력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번 이란의 공격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주된 공격 수단이었기 때문에 아이언돔보다는 에로2, 3 시스템이 대부분 담당했다고 하는데요. 이란 측도 이를 알고 일부러 단거리가 아닌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공격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아이언돔은 그 자체로 완벽한 방어 시스템은 아닙니다. 여러 개의 다층 시스템이 겹쳐져서 방어를 하는 방식인데 그런데 트럼프의 골든돔, 같은 돔이지만 수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방어 시스템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수준 차이가 팔란티어로 인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첫 번째 클래스죠. 10배가 상승하는 주식의 성질을 정리한 템베거 알고리즘이 어느덧 오늘 프로모션 행사가 종료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지난 반년 동안 강의를 구상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꽤나 고생을 좀 했는데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좋은 내용들을 꽉꽉 눌러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강해 주셨고 후기에는 공통적으로 인생 전환점, 가치관, 투자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만큼 저도 제 방향이 잘 맞았던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인데요. 제 영상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죠. 그만큼 템베거 알고리즘도 반짝 유행하는 요소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90년대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드리는 만큼 시대를 관통하는 이야기들, 오랫동안 인생에 남을 투자 접근 방식에 집중합니다. 또 제가 팬딩 멤버십에서만 다루는 차세대 템베거 종목과 관련된 내용들도 보실 수 있게 멤버십 30일 이용권도 같이 패키지에 포함됩니다. 자, 6월 16일 오늘까지가 템베거 알고리즘의 마지막 프로모션 가격이고요. 그 이후로는 가격이 인상됩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늦게 보셨다면 프로모션 가격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 골든돔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골든돔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 트럼프는 마이클 구틀라인 장군을 선택했습니다. 구틀라인 장군은 현재 미 우주군이죠. 스페이스포스의 장군이자 우주시스템 사령부 사령관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키워드가 우주죠. 여기서 골든돔의 특징이 바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어 시스템은 지상 기반 방어 시스템인 반면에 골든돔은 우주 기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죠. 아무래도 그에 적합한 우주군 장군이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이 우주 시스템 사령부 초대 사령관을 역임하면서 이 구틀라인 장군이 팔란티어와의 계약 연장을 주관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팔란티어라는 시스템에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이 지금 골든돔 프로젝트 책임자로 있다는 것이죠. 골든돔은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지상 시스템과 공중 우주 시스템의 협조하에 만들어지는 미사일 방어막인데요. 지상 시스템을 새로 갈아엎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기존에 갖추고 있던 체계, 아이기스, GMD, 사드 시스템, 그리고 페이트리엇 요격 시스템이 모두 골든돔의 구성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죠. 포인트는 이 모든 구성 요소들 위에 얹혀질 전투 관리 레이어와 수많은 연결망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우주 저궤도에 띄어지게 될 위성 시스템을 통한 고해상도 감시와 요격을 이야기합니다. 공중보다 더 위인 우주 공간에서의 요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골든돔은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분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상황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상 요격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며 우주 공간의 감시 위성과 공격용 위성이 같이 배치되어서 혹시나 위성이 놓칠 경우 2차적으로 지상 시스템이 방어해주는 방식이기에 이 모든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고 실시간적으로 상황 공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러시아에서 ICBM 미사일을 미국 본토로 발사하게 된다면 도달까지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때까지 빠르게 상황 판단을 해서 액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이클 구틀라인 장군은 이런 수준의 통합 역량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수준이라고 하며 골든돔은 가히 맨해튼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통합, 실시간 상황인지,
제 채널을 계속 봐오셨다면 떠오르는 기업이 있죠.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지금 그래서 주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이 스페이스X, 팔란티어 그리고 안듀릴까지 포함되고 있죠. 지금까지의 미국 실리콘밸리 기술은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광고를 잘 배치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가 안보를 위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이는 알렉스 카프가 이야기하는 그런 올바른 기술 공화국의 모습이 갖춰져 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일론 머스크는 이런 일에 가담하기 싫어했습니다. 대통령이 부탁한다면 지원을 하겠지만 스페이스X는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드는 그 원래 사명에 집중하고 싶다고 밝혔죠. 하지만 아주 많은 위성을 궤도 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스페이스X의 역할은 필수적이게 됩니다. 물론 로켓랩이라는 대체 수단이 있긴 하지만 골든돔이 필요로 하는 위성의 양을 볼 때 스페이스X의 지원은 필수적일 것으로 보여지죠. 400기에서 많게는 1000개 이상의 위성으로 이루어진 위성 군집 운용이 필요합니다. 남을 해칠 수 있는 힘은 협상력을 제공한다 합니다.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잔인한 외교이지만 외교의 기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외교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주 공간을 활용하는 새로운 군비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과거 소련과의 냉전 때는 로키드 마틴 또 레이티온과 같은 하드웨어 무기 제조업체가 많은 수혜를 입었다면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골든돔을 봐도 통합 역량에 집중을 하고 있고 국가 안보에 있어선 AI와 머신러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의 액세서리가 될 것이라고 한 팔란티어 CEO의 말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입니다.